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5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리소그래피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애칭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식각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면 식각 공정이 패턴 트랜스퍼라고 되어 있죠. 패턴을 전사하는 공정이라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소그래피를 배울 때도 리소그래피 공정이 패턴을 전사하는 공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리소그래피와 애칭 공정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애칭은 한국말로 식각이라고 하고요. 여기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강강제나 마스킹하는 물질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부분을 액체나 가스 형태의 애천트 물질을 이용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깎아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애천트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식각하기 위한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쉽게 말하면 물리적, 화학적으로 어떤 물질을 깎아내서 없애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애칭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실리콘 웨이퍼 위에 SiO2가 증착이 되어 있죠. 산화막이 증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다 우리가 강강제를 도포하고 마스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UV빛을 쬐어줍니다. 그러면 빛을 맞은 부분이 결합이 약해지죠. 만약에 이 강강제가 양성 강강제라고 하면요. 그 상태에서 현상액을 현상액에 넣어주면 패턴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마스크에 있는 패턴이 강강제로 전사가 됐죠. 하지만 이 강강제는 나중에 지워버리면 끝입니다. 패턴이 웨이퍼 위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전사된 리소그래피에 의해서 강강제에 전사된 이 패턴을 실리콘 웨이퍼 위에 전사를 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식각 공정을 진행하는 거고요. 식각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강강제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의 물질들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깎아내서 제거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깎일 테고요. 강강제를 나중에 지우고 나면 이렇게 패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물질을 용액이나 가스로 떼어내서 제거하는 것을 식각 공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식각 기술은 크게 습식 식각과 건식 식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습식 식각은 말 그대로 웻 애칭이고요. 건식 식각은 드라이 애칭이라고 합니다. 습식 식각은 고체 물질과 용액 베이스의 애천트, 식각하는 물질이죠. 이 애천트를 이용해서 식각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건식 식각은 고체 물질에다가 우리가 기체의 애천트, 가스나 이런 거를 흘려줘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물질을 깎아내거나 떼어내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식각하고자 하는 물질에 따라서 식각 애천트 물질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돼 있죠. 우리가 용액이든 가스든 우리가 깎아내고자 하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이 식각 애천트 물질을 결정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식각 공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식각 공정이 나눠지는지 얘기를 했죠. 크게 식각 공정은 웻 애칭과 드라이 애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이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식각 공정을 평가하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뒤에 식각 공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어떤 특성이 어떻고 어떤 특성이 이렇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존재를 하고요. 각각 이 특성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라미터는 엣치 레이트, 한국말로 하면 식각 속도죠. 말 그대로 식각이 얼마나 빨리 되냐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우리가 식각을 목표로 하는 물질을 특정 시간 동안 식각을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식각대는 두께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식각 레이트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각률은 분모에
식각이 진행되는 시간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두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단위는 보통 두께는 옹스트롱 단위를 많이 쓰고요. 옹스트롱은 나노보다 더 작은 단위죠. 1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즉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H레이트를 표현할 때 보통 옹스트롱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 웨레칭은 분 단위를 사용하고 드라이어칭은 세컨드, 초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우리가 식각률을 알면, 그러니까 이 식각률은 우리가 타겟으로 목표하는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각률 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식각하고자 하는 물질을 공정을 얼마 동안 진행하면 식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식각 레이트 파라미터고요. 자, 다음으로는 H 프로필, 식각 프로필입니다. 식각 프로필은 식각한 후에 단면을 잘라서 본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식각 프로필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등방성 식각, 영어로 하면 이소트로픽 엣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비등방성 식각이고요. 영어로 하면 어니스트로픽 엣지고요. 자, 등방성 식각은 식각이 모든 방면에서 똑같은 속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강강제가 보호를 하고 있죠. 보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용액이라든지 가스를 통해서 식각을 할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만 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식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등방성 식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프로필이 우리가 원하는 두께만큼 안 나오게 되죠. 두께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패턴 사이즈만큼 안 나오죠. 왜냐하면 옆으로도 치고 들어가니까 사이즈가 더 커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등방성 식각이고요. 그 다음에 비등방성 식각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 한 방향으로 식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상적인 경우는 여기에 오픈이 돼 있을 때 옆쪽으로는 식각이 안 되고 오로지 이 수직 방향으로만 식각이 되는 경우를 비등방성 식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식각되는 경우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패턴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포토레지스트에서 만들어진 패턴이 그대로 전사되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물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옆으로 식각되는 속도도 같이 나오는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긴 어렵고요. 어쨌든 식각하고 나서 단면을 잘라서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각 종류에 따라서 식각 프로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일단 습식 식각, 즉 용액을 기반으로 하는 식각은 이렇게 등방성 식각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되는 식각 속도랑 옆으로 가는 식각 속도가 같은 거죠. 반면에 건식 식각, 즉 가스 종류를 이용하는 식각의 경우에는 지금 측벽 프로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등방성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아래와 옆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똑같아지는 그런 경우, 그리고 비등방성, 완전히 수직한 방향으로만 식각이 되는 경우, 그리고 비등방성이지만 테이퍼 형식, 즉 여기서부터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트렌치라고 해서 좁고 깊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도 건식 식각이 엣지 프로필을 좀 더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엣지 바이어스, 한국말로 하면 식각 바이어스인데, 이 식각 바이어스는 원래 우리가 강강제를 통해서 패턴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이즈가 있겠죠. 그게 WB라고 하면요. 실제로 식각 공정을 하다 보면 이 사이즈가 원래 사이즈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WA라는 사이즈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WB-WA가 시각 바이어스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래 만들고자 하는 패턴 대비해서 얼마나 줄어드는 거냐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각하는 동안 이 사이즈가 왜 줄어드냐? 자, 시각하는 동안 이 포토레지스트, 관광제도 같이 시각 에천트에 의해서 시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시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 이루어지는데 이 측벽면 같은 경우는 시각이 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옆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부분, 여기 윗부분보다는 좀 더 빨리 시각이 돼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원했던 사이즈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시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고요. 자, 여기 시각 바이어스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잘라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기판이 있고 우리가 시각하고자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강제가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이 부분만 시각되길 원했는데 뭐 외대칭을 진행하든 또는 드라이 애칭을 진행하든 어떤 시각 공정 과정에서 옆쪽으로도 수직한 방향 외에 옆쪽으로도 시각이 이루어져서 원래 우리가 원했던 사이즈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시각 바이어스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시각 바이어스로 결정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원하는 패턴을 그대로 전사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다음으로 엣지 바이어스에서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용어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오버 엣지라는 용어랑 이제 언더컷이라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 सब스테이트 기판이 있고 그 위에 일정한 두께의 필름을 증착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위에 포토레지스트로 이 패턴을 형성을 하는 거죠.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해서. 이 부분은 지금 레지스트가 막고 있고 이 부분은 뚫려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시각을 진행하면 여기 있는 필름이 이렇게 시각이 돼서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원래 필름이 두께가 뭐 10나노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10나노를 시각을 하고 멈추면 가장 좋은데 이게 더 시각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오버엣지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실제 우리가 목표하는 타겟 두께보다 얼만큼 더 깊이 시각이 됐냐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언더컷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언더컷은 우리가 레지스트를 통해서 요만큼만 시각이 여기 영역분만 시각이 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시각 기술이 비등방성 시각이 아니고 등방성 시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쪽 안쪽으로도 시각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사이즈보다 더 작은 요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언더컷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시각 기술을 평가할 때 이 언더컷이랑 오버엣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오버엣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시각 공정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각하고자 하는 물질이 남아있는 것보다는 오버엣지가 돼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오버엣지가 돼서 사라지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각 공정에서 오버엣지를 대부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얘기할 파라미터는 엣지 셀렉티비티이고요. 한국말로 하면 시각 선택도고,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각이 됐으면 하는 물질이 있고 시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물질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물질 사이에 시각 특성을 비교하는 파라미터가 시각 선택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죠. 여기 지금 옥사이드 레이어가 이렇게 채워져 있죠. 여기도 지금 옥사이드 레이어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쭉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자, 나이트라이드가 여기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습식 시각이든 건식 시각을 진행을 하면 여기
나이트라이트 부분은 당연히 제거가 될 테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각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 여기 옥사이드 부분도 식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식각 특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하는 물질은 잘 식각되고 목표하지 않은 물질은 잘 식각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식각 선택도는 이렇게 보시면 ER분의 EF라고 되어 있죠. ER은 식각되지 않았으면 하는 물질의 식각 정도입니다. 보통은 이제 식각 속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강강제라든지 마스킹 물질로 사용되는 물질의 식각 속도를 분모에다 집어넣고요. 분자에다가는 우리가 목표하는 물질의 식각 속도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셀렉티비티 파라미터가 값이 클수록 좋은 걸까요? 안 클수록, 작을수록 좋은 걸까요? 값이 클수록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하는 물질은 잘 식각시키고 우리가 목표하지 않는 물질은 잘 식각을 안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식각 선택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식각 선택도는 상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H 유니포미티, 식각 균일도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성은 식각 공정 사이에 베리에이션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진행할 때 보통 한 랏 단위로 공정을 진행합니다. 한 랏은 25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웨이퍼 25장. 그래서 웨이퍼 25장을 똑같은 조건으로 식각을 진행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아이디어란 경우에는 이 모든 결과가 다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는 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25장의 웨이퍼 중에서 3장 또는 5장의 웨이퍼를 랜덤으로 선택해서 식각되는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5장, 3장에서 5장 사이의 웨이퍼 사이의 식각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살펴보는 거죠. 이게 H 유니포미티고요. 자, 또 다른 H 유니포미티는 아까는 웨이퍼 투 웨이퍼였습니다. 한 개의 랏을 돌릴 때 웨이퍼별로 베리에이션이 얼마나 되냐를 살펴본 거예요. 자, 실제로 이제 이거 외에도 한 장의 웨이퍼를 똑같은 조건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센터에 있는 것과 이쪽 끝쪽 모서리 쪽에 있는 거에 식각, 속도 등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웨이퍼 내에서 5개 또는 9개의 위치에서 각각의 웨이퍼 관련된 결과를 측정을 하고 이거를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H 유니포미티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식각 공정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식각 파라미터들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식각 종류는 크게 습식 식각, 외대칭과 건식 식각, 드라이애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습식 식각은 말 그대로 화학 용액을 이용해서 식각을 진행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드라이애칭은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식각을 진행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식각 프로필 관련된 부분인데요. 식각 프로필을 살펴보면 외대칭은 이소트로픽 애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수직 방향으로 식각되는 속도와 수평 방향으로 식각되는 속도가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원했던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로 식각이 이루어지는 거고, 자, 드라이 애칭은 어니스토픽 애칭이라고 했죠. 즉 수직 방향으로만 식각이 이루어지고 수평 방향으로는 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버티칼 H 레이트가 호리젠탈 H 레이트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식각이 잘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외대칭은 여기 지금 셀렉티비티, 식각 선택도죠. 요게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드라이애칭은 상대적으로 낮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외대칭은 화학 반응, 즉 화학적인 용액 반응에 의해서 식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셀렉티비티가 좋은 거죠. 좋은 거고요. 다음 드라이애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셀렉티비티가 나쁩니다. 그 이는 순수한 화학 반응에 의해서만 식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CD 바이어스를 얘기하죠. 지금 드라이아친 같은 경우에는 CD 바이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했던 패턴 사이즈와 실제로 식각 후에 재본 패턴 사이즈 사이에 변화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웨데칭은 CD 로스가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나오는 걸. 그거는 이제 등방성 식각이니까 우리 원했던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이고요.